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황사가 물러나고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되찾았지만 이젠 또 찬바람 때문에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시 두터운 외투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플러스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02778-4747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플러스 일부 함께 두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한번 4강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제가 강남의 촉이 좋은 아줌마로 소문이 나 있죠? 자, 강남의 촉이 좋은 아줌마가 왜 되었는지 오늘도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비법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역시나 오늘도 부동산 팁과 사례로 1강 시간을 열어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쌈짓돈 활용하기입니다. 쌈짓돈 활용하기로 우리가 소액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고요. 2강 시간에도 지역 분석으로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거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4-3강 시간에는 화끈한 매물, 네, 자금이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강. 제가 직업이 전에 뭐였다 그랬죠. 저 9년 동안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을 천직으로 알고 지내다가 다 잃고 500만 원만 손에 딱 쥐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해서 그 돈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이 시간 시청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법을 좀 전수받고 가능성 있는 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강남의 집값이 땅값이 2,00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종잣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은 열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이 시간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압구정 아파트 사기까지. 자,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이렇잖아요. 돈을 그동안에 모았던 돈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으면 정말 그 다음에 뭔가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내가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에 뭔가 잘못됐거나 내가 뭔가를 투자할 때마다 잘못되었던 분들 귀를 쫑긋 열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반성할 시간이 될 뿐더러 그 반성의 기회로 희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야만 내 자존심도 회복이 되고 주변에서도 나를 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가감한 베팅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내고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만 묻는다면 결국 나는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까지도 가난을 이어줄 수밖에 없는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용기를 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팁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제가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현찰을 지었겠죠. 그러는 순간에 결국은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저는 지금 현재 25평 아파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추가적인 돈을 납부할 돈은 제가 만약에 한 채만 갖고 있었다면 없었겠죠. 그 사이에 뭔가를 벌지 않았다면
저는 결국 그 중간에라도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간에 판다면 큰 재미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치고 빠지기가 유일하게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했죠. 치고 빠지다 보면 맨날 세금 내다가 볼 일 다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세금을 내면서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있었습니다. 치고 빠지기인데요. 제가 가재울루탄에서 돈을 가지고 그걸 팔고 어떻게 했어요? 왜 팔았냐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재울루탄이 2003년에 2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2차 뉴타운 지정 전까지는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갔으며 금액들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딱 되고 나니까 2003년 11월 발표가 되고 나니까 손님도 줄고 거래도 가격 상승도 저조하고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론은 먼저 그 다음 지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2차 뉴타운이 아니라 3차 뉴타운 후보지, 그 후보지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랐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단지도 커야 되고 땅도 넓은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뭔가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신길 뉴타운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의도가 있었죠. 여의도라는 업무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조망, 강접근성도 탁월했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에 들어갔습니다. 3차 뉴타운 예정지였기 때문에 치고 빠질 수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히트앤런에 적합한 지역이 바로 신길 뉴타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남이 힌트를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부동산 뉴스를 보고 아침마다 공부를 하고 그런 팁으로 인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의 팁입니다. 자,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주식에서도 많이 쓰죠.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 4천만 원 가지고 아주 작은 대지지분,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 대지지분 작은 것들을 부동산에 똑똑똑 놓고 해서 요런 거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유 그게 뭐가 되겠어. 뉴타운 안 돼. 그건 말뿐이야 라고 하며 전부 거절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부동산 사장님들을 설득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이런 땅 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큰 것만 주시는 거예요. 10몇 평, 20몇 평. 그래서 조그만한 거, 몇 천만 원짜리 요런 거를 또 공략을 했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두 채를 사고 두 채가 세 채 사고 치고 빠지다 보니까 목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가 됐을까요? 바로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2억 5천만 원 되기 전까지 한 바구니에 담았다면 그 매물을 팔기 위해서는 1억 얼마짜리, 2억 얼마짜리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찰을 1억 얼마, 1억 이상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서 이 분산 투자 갖고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결론은 나하고 같은 돈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거의 매력을 가진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1억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결론은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이 확보된 그런 소액 투자의 매물, 작은 지분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한 바구니에 탁 넣으면 그만큼 나중에도 내가 1억 이상을 가진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 얕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많은 곳은 결국은 소액 투자에서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치고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신길 뉴타운을 정해서 거기서 2억 5천까지 되기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신길 뉴타운이 원래 지정이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지정이 미뤄지면서 저는 더욱더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1년 동안 연장되는 동안 제가 기존에 가재울에서 부동산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 부동산에서 앉은 자리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복부인처럼 1970년대 복부인 아줌마처럼 치고 빠지게 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얼마에서요? 500만 원에서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분산 투자에서 바로 제가 팁으로 드렸던
치고 빠지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치고 빠지기는 반드시 소액을 가지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욕심을 무리하게 내지 마세요. 남한테 먹을 걸 줘야 팔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팁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여기서 최대한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팔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남이 먹을 몫을 항상 주고 그 떡밥을 던지면서 팔아야만 쉽게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익혀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2억 5천만 원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중간에 돈을 마련해서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팁까지는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거였고요. 이번 주 지역 분석으로는 보시면은 양재동입니다. 저 지난주 삼성동을 했죠. 삼성동 산진수의 터로서 풍수지리상으로 굉장히 복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재동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양재동은 오래전부터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였답니다. 우리 한문에서도 나타내듯이 어질량 제주제자에서 어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그러면 오늘 입지를 한번 볼까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1988년에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초구가 된 것은 1988년 이후가 서초구가 됐고요. 그전에는 강남구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럼 양재동에 입지 조건이 워낙 탁월한데요. 입지 조건이 탁월해야만 그만큼 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인해서 그 라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듯이 양재동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양재도로에 다 접해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교통적으로도 교통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굉장히 탄탄해서 이마트, 코스트코라든가 하나로클럽 등도 풍부하고 유통이 굉장히 잘 된 지역이죠. 그래서 유통의 1인 지역입니다. 교육 환경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우리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입지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 환경도 굉장히 한몫을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양재동은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스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양재동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재동까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재동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개발 호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